475년 몽촌토성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고구려의 장수왕이 3만의 대군을 이끌고 한성을 침략했기 때문입니다. 백제 계로왕은 이에 맞서서 항전했지만 역부족으로 결국 고구려 군대에 의해 잡혀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요. 결국 백제는 한성 시대를 마감하고 웅진으로 천도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몽촌토성을 포함한 한성 일대는 고구려의 영역이 되어서 고구려가 남방으로 진출하는 거점 기지로서 고구려에 의해서 다시 활용되게 됩니다. 먼저 몽촌토성 북문지 일대 발굴 조사와 관련된 모형입니다. 지금 북문의 성벽이 보이고요. 그 안에 네모나게 집수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고 이 집수지를 중심으로 도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발굴 조사를 통해 드러난 당시의 그 유구의 모습인데요. 이 도로의 폭은 약 10m에 달하는 큰 폭이고요. 가로 14m, 세로 14m, 깊이가 약 1.5m에 달하는 이 집수지 같은 경우에는 백제가 처음에 만들었다가 고구려가 몽촌토성을 점령한 이후 목각의 형태의 집수지를 다시 만들어서 그 활용한 양상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유구의 형태를 봤을 때 몽촌토성이 백제에 의해서 사용된 이후 고구려가 점령한 다음에도 파괴되거나 방치되지 않고 고구려가 다시 재건축 또 재활용하여 자신들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사용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고구려의 흔적들을 나타내고 있는 장입니다. 고구려는 몽촌토성을 점유한 다음에 한강 이남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세력을 진출하기 위한 그런 거점 기지로서 몽촌토성을 활용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물들은 모두 고구려가 점령한 그때 당시의 모습을 설명해주는 유물들입니다. 목각 집수지를 형성했던 나무 판재를 포함해서 고구려의 대표적인 이런 토기들, 그리고 이런 무기류, 이런 생활용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시루 같은 토기들이 발견이 되어서 고구려가 몽촌토성을 점유하고 재개발해서 사용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고구려의 몽촌토성에 대한 점유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551년 백제 성왕이 신라와 손을 잡고 빼앗겼던 이 한성을 다시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551년부터 553년간 딱 2년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백제 성왕은 그토록 염원했던 자신들의 그 고지에 대한 수복을 완성을 했고요. 많은 양의 유물들이 출토되지 않았지만 백제 사비기에 해당하는 이러한 병 그리고 세발토기 같은 유물들이 이번 몽촌토성 발굴조사에서 출토가 됨으로써 그때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역사적인 의미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중요한 자료들이 이렇게 출토가 되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오랜 염원이었던 그 백제의 한성 수복도 사실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553년 같이 동맹국으로서 고구려를 몰아내고 이거 한강 유역을 차지할 수 있었던 백제를 신라가 어떻게 보면은 배신을 하고 다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신라에 의한 한강 유역 지배는 그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고 통일 신라가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몽촌토성에서는 통일 이후 7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하는 이런 신라 관련된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갈돌, 숫돌과 같은 이런 생활용품을 포함해서 가락바퀴, 도끼 이런 여러 가지 토기류들 그리고 기와 등 당시 신라가 몽촌토성에 어떤 대규모 칠학을 형성하고 이 마을을 형성해서 생활했던 그런 흔적들이 이번 발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몽촌토성 출토 유물과 역사상에 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몽촌토성의 경우 삼국시대에 대한 그런 유물들이 집중적으로 저희가 전시가 되고 설명이 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구석기 시대의 그 주목도끼부터 조선시대 그리고 근현대에 이르는 그런 도자기나 그런 유물들까지 모든 전 시대에 걸친 그런 역사상을 말해주는 유물들이 몽촌토성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몽촌토성이 가진 가장 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백제의 왕성으로서 기능했던 그런 몽촌토성이 물론 모든 중심에 있긴 하지만은 그 몽촌토성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은 백제 이후에도 현재까지 계속 그 나름의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다는 그런 역사상이 잘 남아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유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석천동 고분군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